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경민 교수고요. 도시계획, 그리고 도시사회혁신 전공 교수로 있습니다. 제가 주로 하는 분야의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도시공간 분석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더 디테일하게는 주택 가격 인덱스를 만들고 있고요.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, 금융, 개발 쪽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도시가 사실은 어떤 경제적인 동인에 의해 가지고 도시 모습 같은 게 잘 바뀌어요. 시간이 지나면서 잘 많이 바뀌었는데, 예를 들어서 18세기, 19세기 산업혁명이라는 경제적인 변화로 인해 가지고 중세 도시가 산업도시로 바뀝니다. 그 안에 이제 과거에 없던 공장이나 물류 창고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.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경제 구조 자체가 제조업 중심에서 이제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도시가 또 바뀝니다. 오피스 산업 같은 것들이 부활을 하는데, 21세기의 도시에서의 특징이라는 것은 이 플랫폼 혁명,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동인 안에서 부동산 영역 그리고 도시 공간이 굉장히 바뀌고 있어요. 플랫폼들이 오프라인으로 내려오면서 그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리테일 성격이 좀 바뀌고요. 온라인 플랫폼과 경쟁을 하는 오프라인 리테일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배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성행하면서 과거에 없었던 이 배달 스테이션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도시의 모습이라는 것이 현재 이 플랫폼 경제와 맥을 같이 해서 좀 변화하고 있는 것들이 좀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. 네, 우리가 지금 익선동이나 삼청동에서 보는 한옥은 사실 중세 조선시대에 있던 한옥이 아니고요. 1920년 이후에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퓨전 한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한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치 평가를 잘 안 했어요, 사실. 근데 이 1920년 이후에 경성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, 경성이 식민도시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제가 그 남천, 지금의 청계천 이남에 있는 일본인 주거지를 확장하려고 합니다. 두 가지를 하는데, 첫 번째는 교외 지역에 일본인 주거타운을 만들어요. 예를 들어 지금 흑석동 같은 경우에 문화주택 단지였고요. 또 다른 트렌드는 지금의 북촌 지역에 앵커를 박으면서 일본인들 주거지를 만들려는 노력을 합니다. 만약 여러분 서촌에 가시면 적산가옥이 아직도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이런 일본인들이 이제 북촌 진출, 북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. 거기에 맞서서 당시에 1920년대 새로운 경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. 조선계 디벨로퍼인데요. 이분들이 이제 큰 대형 한옥 단지를 개발을 하기를 시작합니다. 그래서 나타난 것들이 지금의 익선동 그리고 북촌에 있는 한옥이고,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대형 한옥 단지들은 조선인들이 경성 안에 살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이런 한옥의 의미라는 것은 사실은 주거권을 확보했다는 민족사적 의의가 좀 있습니다. 네, 우선은 온라인 리테일, 온라인 쇼핑몰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. 아마 이 성장성이 지속될 겁니다. 그러면은 그것과 경쟁을 하는 오프라인 리테일들은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고, 이것과 동시에 이 온라인 플랫폼들이 오프라인 공간으로 내려와요. 이게 역디지털이라고 하는데요. 근데 이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공간의 성격이 기존의 오프라인 리테일하고 다릅니다. 오프라인 리테일은 판매 공간이었는데요. 온라인이 만든 그 오프라인 공간은 경험 공간입니다. 사람들이 와서 뭔가를 체험하고 판매는 모바일에서 일어나는 거죠. 따라서 이런 식으로 좀 바뀔 거고요. 근데 배달이라는 것은 사실은 코로나로 더 심화되긴 했습니다만은, 이전부터 배달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고, 그렇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건이 배송돼서 소비자가 받는 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어떻게 최적화할까. 지금 1시간 배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시 공간 안에 굉장히 작은 규모의 집적소 같은 그것들이 계속 만들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. 따라서 도시가 배달의 도시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. 그 다음에 도시 안에서의 리테일 성격이 경험 공간 하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우선 제가 청년 주거 문제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. 2010년대 초반에. 그래서 쉐어하우스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. 2015년. 당시에 쉐어하우스 산업 자체가 없었고요.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 적정 임대료를 받게 한다고 하면은 총합 자체는 기존의 원룸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, 따라서 운영 관점에서도 수익이 더 높고요. 그 다음에 거기 들어와서 사는 사람 측면에서도 물론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거실, 주방을 쉐어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들이 느끼는 효용 자체가 가격 대비 높아요. 그래서 양쪽을 매칭시켜 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.
다만 이제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것들이 좀 더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진화될 가능성들이 높고요. 그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들어갈 가능성들이 높습니다.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요. 8세기, 19세기에는 당시에는 보건위생이 더 안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팬데믹이 존재했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는 계속 일어났고 그리고 도시는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. 오히려 이 자체가 위기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의 기회로서 여러분들이 좀 비즈니스 포인트를 잡으신다고 하면 그게 좋을 것 같고요. 다만 앞으로 격차의 시대가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둘러싼 환경 같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